OLED가 들어갔지만 60Hz는 고수하는 진짜 사람 열받게 하지 않아요? 애플? 아니 줄 거면 한 번에 다 주지 하나만 주고 꼭 반은 안 줘. 90Hz라도 넣어달라고 뭐 하나 만들어. 그러면 Head Promotion 이라든가 Ultimate Promotion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벌써 입추가 지났대요. 이렇게 더운데? 근데 가을에는 뭐가 있냐?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애플의 신제품 소식들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는 아이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미니부터 새로운 맥북 프로,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제 아이폰 뭐 일반이랑 에어2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애플 제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체크해 보실 수 있게 앞으로 나올 애플 신제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실 아이폰 18 프로 그리고 아이폰 울트라 소식인데요. 제가 이미 18 프로랑 울트라는 좀 자세하게 각각의 영상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최신 포인트들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아이폰 18 프로는 거의 확실시되는 렌더링과 실물 기기까지 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실 색상은 왼쪽부터 라이트 블루, 실버, 그 옆에 다크 체리 까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블랙 혹은 스페이스 계열의 어두운 색상은 실제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크 체리 컬러가 지난번 코스믹 오렌지처럼 좀 호불호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이거를 이제 그 김장 다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라이트 블루는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라이트 블루에 비하면은 이번 라이트 블루는 좀 쨍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번에 구매한다면은 이번에야말로 제발 실버를 구매하고 싶어요. 저번에 열리자마자 다 품절돼가지고 이 블루를 샀잖아요. 근데 뒷불도 만족도 괜찮지 않아요? 뒷블루가 이쁘기는 한데 까짐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만 써도 이렇게 알루미늄 컬러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패이고 까지고 하면서 바로 사용감이 드러나는 색상이어가지고 저는 다음번에 산다고 하면 좀 밝은 색깔 사고 싶어요. 실버나 실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가변 조리개가 들어가는 메인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또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폰카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가변 조리개는 실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카메라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미러리스 카메라 쓰듯이 조리개를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훨씬 더 고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게 제일 기대가 되긴 하고요. 거기다가 프로세서도 새롭게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첫 프로세서 A20 프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프로 맥스에만 가변 조리개가 탑재된다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8 프로에는 안 들어가고 프로 맥스에만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궁금해하고 계시는 게 아이폰 울트라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나름대로 좀 균형감 있게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밸런스 있게 짚어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반응이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쪽에 가깝긴 해요. 왜냐? 무게 때문에. 아이폰 울트라는 확실히 좀 폴드 8보다는 무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퓨라 X 맥스를 써봤잖아요? 얘가 딱 아이폰 울트라처럼 폴드 8보다는 좀 무거우면서 모서리가 동글동글한 그런 쉐입으로 나왔는데, 막상 써보니까 확실히 폴드 8이 진짜 잘 만든 게 이 무게감도 가벼우면서 봤을 때의 화면 비율, 그리고 잡았을 때 이 그립감까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가로 너비도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드 8에 실제 사용했을 때의 만족감을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퓨라 X 맥스가 아이폰 울트라 예상 무게보다 가볍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좀 묵직하게 느껴져서 이 만족도가 확실히 좀 떨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편에서 언급을 제대로 못했던 게 있어요. 바로 스피커 위치입니다. 아이폰 울트라의 현재 스피커 위치로 거론되고 있는 게 한쪽은 왼쪽 위에, 한쪽은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서 둘 다 왼쪽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폴드 8보다는
음악이 좀 펼쳤을 때 사운드가 균형감 있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 뇌피셜이 아니고 유출된 목업에서 보니까 스피커 위치가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정보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퓨라 X 맥스의 스피커 위치가 딱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폴드 8보다는 확실히 아이폰 울트라가 스피커의 균형감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퓨라 X 맥스를 써보니까 이 구조도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들고 쓸 때 이렇게 받치고 쓰잖아요.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내 손이 아래쪽 스피커를 막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상 못했던 문제인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좀 막힌 소리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밸런스가 오히려 더 깨지게 들리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기기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 이 와이드 폴드에서의 답은 쿼드 스피커가 아닐까 싶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가격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애플의 메모리 수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창신 메모리와도 관계가 지금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메모리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애플이 또 마진을 쉽게 포기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이 새로운 폴더블 폰의 가격은 정말 못해도 300만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애플이 진짜 어려워지는 시기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메모리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도 정말 다 털려가고 있고 또 내년까지 이게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정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프로 모델을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올해가 정말 마지막 정말 막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폰 프로 모델을 꼭 구매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올해 안에는 승부를 보시는 게, 결판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18 프로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가변 조리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새로 나올 컬러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원하게 17 프로로 가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내년 초에는 또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18 일반과 아이폰 에어 2세대인데 올해 가을에는 예년처럼 아이폰 일반과 프로가 같이 공개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제품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우선 아이폰 18 일반은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으로는 별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잠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없기는 합니다. 아마 컬러가 좀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메모리도 이번에는 그래도 12기가 램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의 바람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도 12기가 램은 일반 모델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니 무슨 8기가도 아니고 9기가는 또 뭐야? 애매하죠. 지금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iOS 27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6월에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는 사실상 제대로 쓰려면 12기가 램 이상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폰 일반 모델에서는 온디바이스 AI를 사실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그림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애플이 생각한 이 온디바이스 AI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메모리가 9기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렇다고 12기가 램을 넣기에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기존에 좀 가격대까지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하시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모델이 아이폰 일반 모델이었는데 일반 모델까지 너무 비싸져 버리면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 거 아니에요? 차라리 메모리를 좀 소폭 올리면서 가격을 어떻게든 방어하면서 괄호 열고 마진까지 한번 방어해보자 라는 그런 전략이 반영된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이폰 18 일반 모델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냥 17 일반을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이폰 17 일반 진짜 역대급 가성비라고 했었잖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아이폰이 노 가성비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이 될지는 몰랐는데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 뭐 120Hz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정도면 일반 모델 사용자분들한테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이번에 18 일반 나오면서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17 일반 구매하시고, 아니면은 18 프로가 발표되면서 또 17 시리즈들도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구매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8 일반은 정말 역대급으로 기대되지 않는 아이폰 라인업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일반보다는
에어 2세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에어를 구매하고 사용을 해봤을 때 솔직히 극단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화면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딱 잡았을 때 얇다 보니까 무게도 가벼운데 그립감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가 생각보다 되게 쓸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사용을 시작했는데 뭐 카메라로 조금만 뭐 찍거나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 금방 발열이 오르면서 좀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얇은 폼팩터 안에서 뭔가 발열을 해소하려다 보니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실사용하면서 많이 느꼈고, 또 싱글 카메라는 확실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초광각이 필요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아이폰 2세대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도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두께와 크기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좀 발열 해소에 대한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는 일반보다는 에어 2세대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아시다시피 에어는 일반 모델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 미니가 나올 거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10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려 2년 만에 아이패드 미니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도 미니가 제일 좋아요. 전 미니를 제일 많이 쓰고, 저처럼 아이패드 하면은 뭐 에어나 프로도 좋지만 미니에 손이 가장 많이 가시는 분들,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진짜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드디어 디스플레이에 LCD가 아니라 OLED가 쓰이거든요. 아이패드 미니 하면은 보통 영상 보고 이북 보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쉬운 게 이 LCD였거든요. OLED를 사용해보면 확실히 이게 달라요. 항상 갤럭시 탭 일반 모델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쓰면서 든 생각이, 딱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의 OLED 태블릿이 나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폴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근데 또 이게 폴드랑 약간 달라. 제가 이번에도 아이패드 미니랑 좀 크기 비교도 해드리고 했지만 이게 펜을 못 쓰잖아요, 폴드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주름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이번 아이패드 미니를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이번에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OLED가 들어갔지만 60Hz는 고수하는, 진짜 사람 열받게 하지 않아요? 애플? 아니, 줄 거면 한 번에 다 주지. 하나만 주고 꼭 반은 안 줘. 궁금한 게 90Hz도 안 되나? 왜냐면 제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90Hz는 왜 안 나올까? 저의 생각, 애플은 애초에 120Hz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애플이 항상 하는 게 마케팅 용어로 자기들만의 어떤 브랜딩을 활용한 용어들을 쓰거든요. 120Hz라는 말 대신에 프로모션이라는 더 고급화된, 더 있어 보이는, 디스플레이도 IPS냐 OLED냐 이런 말 안 써요. 레티나, 프로 레티나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90Hz는 아예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거죠, 항상. 90Hz라도 넣어달라고 뭐 하나 만들어, 그러면 have promotion이라든가. 괜찮지 않아?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이제 방수를 드디어 지원한대요. 방수가 여태까지 안 됐다고요? 네, 안 됐습니다. 아이패드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방수 방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겔탭 얘기할 때 항상 겔탭은 방수가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태블릿 방수가 왜 필요한가?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수영장에서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욕조에서 쓴다든가 어떤 환경에서든 이걸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쓰셨다가 고장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뒤늦게 깨달으시는 사례들이 있어요. 혹시 있으신 분들 댓글에 손 좀 들어주세요. 다만 방수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스피커 구멍과 어떤 틈새 같은 것들을 다 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운드 면에서의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패드의 사운드보다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OLED 가격도 가격이지만 애플 제품들 가격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번 아이패드는 128기가 모델이 74만 원이었는데 이제 99만 원이 됐어요. 25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지금 이 99만 원이 미국 가격 기준으로는 599달러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는 여기서 100달러가 더 인상된대요. 그러면 한국 가격 기준으로는 100만 원은 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OLED가 들어가지만 시작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 미니, 여러분이라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관성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보통 주변에 이렇게 좋아하는 기기가 딱 있는 분들은 관성으로 그냥 사시더라고요. 또 새롭게 출시되는
되는 맥북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M6 맥북 프로 14인치 소식인데 이것도 10월이나 11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처음으로 2나노 공정이 적용된 M6 칩셋이 나오면서 당연하게도 맥북 프로 14인치가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스펙도 한번 쭉 보시면 메모리 대역폭은 153GB/s에서 200GB/s로 확실히 업그레이드도 되고 GPU 코어 수도 기본 코어가 12코어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M5 때도 한번 점프업이 있었는데 또 6 때도 또 올라가는 그림이어가지고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미 M5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은 M5 이상이 필요한가라는 그 의문점에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로서는 또 기술적인 한계를 계속 넘어서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맥북 프로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M6 맥북 프로가 어떤 의미를 주게 될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가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원래 사람이 내가 어차피 못 사는 거는 별로 관심 안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가 좀 이전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또 예상되고 있는 건 M6는 M6 프로나 M6 맥스처럼 상위 라인업은 출시하지 않고 바로 M7으로 건너뛸 수도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맥북 프로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모델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올해 나오는 모델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고급형 맥북 제품은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맥북 프로를 OLED 모델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아직 바꿀 시점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맥도 2년 만에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칩셋만 M6를 탑재해서 24인치 4.5K 그대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왜 4.5K인지 왜 4.5K지?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하긴 해. 아이맥은 이제 사실 IT 제품이라기보단 라이프 스타일 제품이 아닐까. 약간 인테리어템 같은 느낌? 스타일리쉬한 PC 기능이 있는 데스크 오브제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컬러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도 근데 예쁘기는 한데 실제로 쓰려고 보면은 이 크기라든가 해상도가 약간 애매한 거죠. 27인치는 안 나오나 하면서 극적극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맥이 지금 기본 모델이 249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차라리 맥미니에 그냥 모니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조금 더 모아서 차라리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맥미니에?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애플 제품들을 한번 싹 정리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이는 점은 이거 정말 괜찮을까라는 포인트들이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격적인 부분,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서 애매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 소비자가 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도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실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저도 관심 가는 것들은 구매해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을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정말로 얼마나 잘 될지도 좀 궁금한데 직접 써봐야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 안녕! 빠이!